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 연 이진숙. 이러려고 의원 됐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새역사 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광주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5.18의 가치를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새역사 국민운동은 5.18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부정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해온 곳이다. 5.18을 격하하려는 세력을 끌어들여 국회를 역사 왜곡의 무대로 만든 이 의원은 이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원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된다며 학자들 연구에 금기가 가해지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는 5.18 재조명이란 미명하에 5.18 왜곡을 학술 토론회로 포장한 행사나 다름없었다. 발제자로 나선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영훈 새역사 국민운동 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칭하며 좌파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요는 다중이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군부의 총칼에 희생된 5.18을 한낱 소요 사태로 격하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또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 약점을 커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 같은 기괴한 주장들이 쏟아지면서 객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의 행태는 그의 뒤틀린 역사관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분을 샀고 자신의 유튜브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이젠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 지침을 내렸다지만 행사 강행을 사실상 방관한 국민의힘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다. 그런 5.18을 폄훼해온 반사회적 세력에 국회의 문을 열어준 것은 아무리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도를 넘는 행위다. 국회에서 고작 이런 토론회를 벌이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는지 이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 의원은 5.18 희생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로 역사 왜곡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극한 가뭄 일상화로 발등에 불이 된 수자원 전략. 극한 가뭄에 시달리는 경남 지역에 내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전국의 소방차 200여 대가 최근 현재 급파됐고 육해공군 병력도 투입하기로 했다. 마른 장마로 인해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고 40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용 저수지가 마르고 식수를 제한급수하고 있다. 지난해엔 영동, 2022년엔 호남, 올해엔 영남을 강타한 기후재난이 내년에는 어디를 노릴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 갈수록 빈번하고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제 극한 가뭄과 물난리를 상수로 놓고 국가 차원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물관리 전략을 짜야 한다. 무엇보다 물관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광주특별시 일대는 용수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물그릇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영남 가뭄은 20년 빈도랐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422개 저수지의 99.6%가 10년 빈도 이하의 보통 가뭄을 예상하고 설계됐다. 20년 이상 빈도의 독한 가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대폭 보강해야 한다. 유엔이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한 공식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것은 1990년이지만 대한민국의 대응은 느리고 일관성도 떨어진다. 특히 폭염, 가뭄, 홍수에 대비한 계획은 정권의 이념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해왔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4개 댐 건설 후보지가 포함된 댐 건설 장기 계획을 마련했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 댐 14